네, 안녕하세요. 저는 작은 꽃과 색이 변하는 아이가 있었다를 지은 작가 김연경이라고 합니다. 색은 굉장히 주관적이잖아요. 그래서 색 자체가 어떤 감정을 표현하기도 하지만 색을 조합하고 또 배치하는 과정에서 또 감정을 만들어내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색을 만들어내는 과정 자체가 창작의 과정인 것 같아요. 색은 물감의 종류는 한정이 돼 있지만 색을 만드는 거는 무한대로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과정 자체를 굉장히 즐기고 있습니다. 네. 제가 아크릴 물감을 주로 사용하는 이유는 아크릴 물감이 굉장히 다양한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재료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탐색하는 재미가 있어요. 색을 만들어내기도 굉장히 좋고요. 왜냐하면 물을 사용하는데 물의 사용 정도에 따라 굉장히 다르게 쓰일 수 있거든요. 물론 수채화도 물을 사용하지만 아크릴 물감은 그 투명도라는 게 또 있기 때문에 그 어느 정도 투명도가 어느 정도인가에 따라서 또 다르게 표현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주로 색을 섞지 않고요. 그냥 하나의 아크릴 색 위에 다른 색을 얹는 방식으로 주로 작업을 합니다. 이거 전부 다 한 가지 색으로만 칠해진 건 없고요. 심지어 이렇게 같은 그냥 어떤 질감이 느껴지지 않는 부분조차도 한 번만 칠한 건 없어요. 이 거인 같은 경우는요, 이 파란 거인 같은 경우는요, 이 고른 약간 피부 질감 같은 이런 느낌을 내기 위해서 정말 많이 붓질을 해요. 정말 많이. 이런 피부 표현 같은 경우는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려요. 왜냐하면은 고르게 보여, 그 피부 같은 그런 약간 고른 매끈한 피부 같은 느낌이 나야 되기 때문에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정말 공들여서 쌓아 올려서 정말 하나하나 쌓아 올려서 만든 그런 질감이에요. 네. 네. 이런 데는 그냥 붓질을 고르게 해서 이렇게 딱 표면적으로 네. 느낌이 나오는 아크릴 기법이라 그러면 이런 네. 것들은 굉장히 많이 쌓아서 천천히 쌓아 올려서 네. 만드는 작업이네요. 네. 그리고 이거랑 다른 점은 이거는 맨 위에 올린 게 제가 무슨 색인지는 기억 못해도 분명히 불투명한 물감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거의 플랫하게 색이 칠해졌잖아요. 그러니까 밑에 색을 완전히 덮은 거예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위에 올린 물감이 제 기억에는 아쿠아 그린인가 그럴 거예요. 근데 이거는 불투명한 거거든요. 그래서 고르게 칠해지지 않아요. 밑에 색이 그대로 보이게 하기 위해서 불투명을 얹었고, 불투명을 얹으면 이렇게 매끈하게 칠해지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지저분하게 칠해지거든요. 그거를 그 터치로 고르게 올리기 위해서 굉장히 여러 번 터치하면서 올리면서 작업을 했어요. 붓의 종류나 이런 게 다른 건 아니고 네. 그냥 일반적인 네. 붓인데 네. 계속 고르게 올려가시면서 네. 느낌을 잡아내시는 거예요. 네. 어떻게 보면 능력 부족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컴퓨터 작업이 굉장히 서툴고 또 되게 어려워해요. 그래서 공부를 하면 되는데 그게 제 성향과는 좀 많이 달라서 즐겁게 공부하고 그렇게 하기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수작업에 시간을 더 많이 쏟게 되고 그게 즐겁고 재밌으니까 그렇게 오히려 시간을 더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컴퓨터 작업으로도 하면 훨씬 좋겠지만 아직은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다들 아시고 다들 좋아하시는 그림책이지만 저한테도 각별한
그 사노요코의 100만 번 산 고양이. 네, 100만 번 산 고양이. 처음에 봤을 때 엄청나게 강렬하게 저한테 왔던 책이고요. 그때의 느낌을, 그때만큼 강렬한 느낌을 준 그림책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게 일단은 스토리가 컸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림도 저의 스타일과는 전혀 다른 스타일의 되게 자유로운 그림체의 그림인데 그게 너무나 잘 맞아떨어졌어요. 그 내용과. 저는 그렇게 느꼈거든요. 그림도 정말 너무나 좋았어요. 제 눈에는 정말. 네, 그랬습니다. 일단은 그만둬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면서 뭐를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했는데 뭔가 타협을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냥 좋아하는 걸 하자. 네, 그런 생각을 했고 어렸을 때부터 그림 그리는 거, 그림 보는 거 이런 걸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런데 그림으로는 먹고 살기가 힘들 것 같아서 조금 고민이 들었지만 타협을 하지 말자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림을 그려야 되겠다는 생각은 했는데 사실 방법이 많지 않더라고요. 뭐 대학을 다시 갈 수도 없고 그렇죠. 뭐 유학을 갈 수도 없고 그래서 고민을 하던 중에 우연히 인터넷에서 그 그림책 학교라는 게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림책 학교가 3학기여서 2016년에 들어가서 3학기 하고 그해 11월에 졸전을 했어요. 네. 근데 졸전에서는 그 더미북을 전시하면서 이제 원화랑 같이 더미북을 전시하는 그런 졸전이었거든요. 그래서 뭐 2년 정도 걸려서 더미북을 이제 첫 더미북을 완성을 했고 네, 그리고 출판이 되기까지는 좀 오래 걸렸어요. 더미북이 나오고 나서 바로 출판된 게 아니라 그 더미가 컬러라는 제목이었는데 제가 색이 변한 아이가 있었다라는 책을 출판을 했는데 그 책이 그 컬러 더미북을 이제 출판한 거거든요. 그렇군요. 네. 아이디어는 거의 제 노트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평소에 드는 생각들을 좀 노트에 많이 적고 그리고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면 그냥 정말 대충 그냥 그려놓거든요. 근데 그게 나중에 보면 다 아이디어가 되더라고요. 네, 네, 거의 제 책에서 제 노트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네. 대개는 어떤 한 줄의 글이라든지 어떤 최근에 하고 있는 거는 작고 통통한 아이에서 시작이 됐는데요. 어떤 하나의 이미지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구체화하는 과정을 일단은 겪는데 그 과정에서는 대부분 상상을 더딥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 얘가 어떻게 했을까? 뭐 이런 상상? 그러면서 글을 끄적이기도 하고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으면은 그걸 그리기도 해요. 그러는 과정을 겪고 그 다음에 장면별로 이제 구성을 하는데 뭐 스토리보드라고 하죠. 네. 그게 나오면 그 다음에 그 각각의 장면이 확정이 되면 그거를 작은 그림 한 요거의 한 절반 정도 되는 사이즈로 보통 했는데요. A4 반 정도? 네, A4 반 혹은 조금 더 작은 네, 그런 정도의 작은 그림에다가 제가 생각한 색감을 입혀봐요. 네, 저는 색이 되게 중요해서 그 색을 어떤 순서대로 칠해갈까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순서에 따라서 느낌이 다르기 때문에 이 아크릴 물감이 그래서 어떤 순서대로 칠할까, 어떤 색으로 넣을까, 어떤 색으로 어떤 색끼리 배치를 할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작은 그림들을 그려요.
구상을 하고 작은 그림을 그리면서 노트에다가 작업 일지 같은 걸 써요. 여기에서는 이거랑 이거를 순서를 바꾸자. 여기서는 이 색을 빼고 이걸 넣자. 이런 식으로 그 작은 그림을 그리면서 작업 일지를 써서 그거를 바탕으로 원화를 그렸던 것 같아요. 네. 저는 가능한 한 많은 독자분들도 만나고 싶고 많이 만나고 싶은데 기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도 작게나마 워크숍도 하고 강연도 하고 그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불러주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갈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작은 서점이나 뭐 카페나 뭐 동네 책방 뭐 어디든지 좋습니다. 워크숍은 네. 어떻게 하고 계신 거세요? 무슨 워크숍을 하시나요? 워크숍은요, 그림 워크숍 진행했었고요. 그러니까 아크릴화로 그리는 3가지 색으로만 그림 그리는 작업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색이 너무 많았을 때 오히려 더 못 그리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근데 색이 진짜 딱 이렇게 3가지 색만 본인이 골라서 그걸로만 그림을 그리는데 3가지 색만 나오는 게 아니라 색을 창조해내세요. 그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는 거고 그런 워크숍을 진행을 했고요. 너무너무 재밌어요. 워크숍이 너무너무 재밌고 제가 더 재밌어 하는 것 같아요. 그림책이라는 분야가 굉장히 매력적인 이유는 그냥 객관적으로 말을 하려니까 어려운데 그냥 제가 그림책을 좋아하는 이유는 마음껏 상상할 수 있다는 점이거든요. 그것도 적극적으로. 제가 생각한 혹은 상상한 그런 어떤 단초를 계속해서 이어가면서 상상을 이어가고 생각을 이어가면서 그거를 표현해낸다는 그런 것 자체가 굉장히 매력적인 것 같아요. 그런 작업 과정 자체가 좋고 물론 그 긴 호흡으로 집중해서 작업을 이어가야 된다는 어려움도 있지만 그 과정에서 얻는 기쁨도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판타지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영화도 그렇고 그래서 두 책도 사실은 현실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잖아요. 색이 변한다거나 몸집이 커진다거나 거인이 된다거나 이제 그림책에서니까 마음대로 상상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상상 속에 제 이야기를 담을 수 있다는 거 그런 건 것 같고요. 앞으로도 그런 상상할 수 있는 멋진 상상을 하는 그런 이야기를 담은 그림을 그리고 싶고요. 그림책을 만들고 싶어요. 네.